2년 반 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다쳤는데, 다쳐가지고 CT를 찍는 바람에 머리에 이제 수막종이라는 종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회사도 일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나이가 41살이었고 인생의 전환기 같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퇴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큰 돈이 생기니까, 수중에 돈이 크게 들어오니까 이걸 가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5개월 뒤에 영화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게 됐죠. 사실 굉장히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떤 그 전환의 순간이 분명히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즈음이 우리 두 사람에게는 큰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기도 했고, 사실 장난처럼 좀 여행을 가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갑시다. 만들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시작된 여행이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길 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그래서 길을 잃어 여행 갑니다가 된 것 같습니다. 42일 동안 계속 같이 여행한 적은 처음이라서 살짝씩 부딪히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거를 크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다툰 일은 없었고, 다만 이제 제가 여행 중반 넘어서 우울증이 오면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저 나름대로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기가 되게 힘드셔서 애써서 오히려 오버해서 신나게 막 춤도 추고 막 웃기는 소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짝지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저도 물론 이제 우울증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왜냐면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거리감을 두고 있을 수 있는데, 여행을 하니까 상당히 조금 밀접하게 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 신랑이 얘기했듯이 잘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땐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최대한 정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여행을 갔을 때도 멀리까지 왔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긴 여행이라서 더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 이제 후반부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사실 좀 쉽지는 않았어요. 집에서는 곁에서 우울증을 지켜보는 그 상황들을 저 나름대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42일간의 여행이니까 아무래도 어디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위스 포르시어 마을 갔을 때는 저도 좀 지칠 대로 많이 지쳤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신랑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에서도 읽으셨겠지만 끝까지 저를 좀 신경 써주고 작은 몸짓으로 저를 위로해줘서 큰 위안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글거려. 저는 뭐 여러 나라가 마음에 들긴 했는데, 처음에 프랑스로 들어갔거든요. 생각지 않게 또 바토무슈 유람선을 타러 갔다가 우연하게 대성문도 발견하고, 그다음에 에펠탑도 발견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렌스라는 도시에서 대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성당이다 보니까 그 합창 소리가 막 이렇게 크게 울리는데 정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그 소리 듣고 있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프랑스가 좀 인상적이었고, 저는 그 유럽을 처음 가본 거였고, 개인적으로는 슬로베니아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숙소에서 슬로베니아까지 아침에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그 아침 햇살에 그 거리의 모습이 반짝거리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거리 풍경이나 그 유럽 특유의 거리 풍경도 아름답긴 했지만 그 소박한 시장 풍경 그리고 그 햇살에 비치는 그 벽의 모습이 거리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일본에서 처음 후쿠오카를 여행 갔을 때 그냥 평범한 도시를 걷는데도 그냥 그 집들 하나하나 보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조용하고 해서 사람 많은 걸 둘 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조용한 도시들을 위주로 여행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나라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공통적으로 둘이 가장 좋았던 여행지 하면 엉뚱하게도 네덜란드 캠핑장 안에 그 빨래 넣어놓고 걸었던 숲길을 가장 먼저 둘 다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특별한 여행으로 만들어 줬던 공간이고 시간이지 않았나. 같이 여행을 하니까 뭐 평범한 공간도 좀 특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그 여행 스케치 붐도 있고 여행 스케치 작업하시는 작가들이 많으신데 그걸 이제 현장에서 그리는 걸 어반 스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반 스케치를 잘 못하고 해서 대부분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다니면서 조금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이 도시의 사람들의 삶이 느껴지는 장면들을 사진을 많이 찍어놨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찍어놨다가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그림 작업을 했는데 근데 좀 유럽이 다 조명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그러니까 침침해요. 그래서 오래 작업을 하기가 여행 낮에 하고 나서 피곤한데 또 저녁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수채화를 잘 쓰지도 않았었고 물론 인물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까 건물이나 멋진 풍광을 그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독일까지는 매일 그림을 그리다가 여행 다녀온 후에 조금씩 그리고 그래서 여행 다녀온 후에 천천히 계속 그렸던 그림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면서 그때 시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수채화 재료나 건물들 풍경들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가서는 아마 대부분 원래 평상시 인물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인물 위주로 작업을 하고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작업했습니다. 사실 여행기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하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나라는 고민은 사실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애초에 여행을 갈 때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쨌든 기록을 해보자. 신랑은 그림으로 나는 글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었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때 가서 찍었던 그 영상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특별한 데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18시간 그러니까 1시간짜리 18개 정도를 촬영을 했어요. 많이 찍어서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저 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찍고 있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장면을 옮긴다 혹은 어떤 대상을 옮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기를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감정을 좀 많이 담아서 저는 글을 쓰는 편인데 그래서 영상 촬영을 했던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 아시겠지만 제가 분량을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보자. 이게 분량이 너무 오바가 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적어보자 해서 좀 꼼꼼하게 작업을 했었고
편집자님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 그림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책 한 권이 탄생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최대한 아끼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여행자를 지향했었기 때문에 밥 먹는 것보다는 잠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숙소를 잡지 않고 어플로 검색을 해서 가장 좀 저렴하면서도 그래도 최소한의 깨끗함, 청결함, 편리함은 갖춘 곳을 예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어플을 계속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너스를 주어지는 숙박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 해서 1,000만 원 가량 불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공권, 리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도표로 확인을 해 어플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여행 경비를 도표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 50% 정도가 교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 정도가 항공료고 그리고 리스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주차비 그리고 기름값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비넷이 있어요. 통행권 같은 것이 있는 나라가 있어서 그걸 구입하는데도 500만 원 정도는 교통비 정도로 썼고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 두 사람이 42일을 버티는 거죠. 숙박비까지 다 합쳐서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하는 여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노을 보고 굉장히 우리도 그 감상에 너무 취해서 그래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한번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3일에 한번 장 봐야 되고 음식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남은 음식 처리해야 되고 이거를 3, 4일 단위로 계속 되풀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지치기도 하고 일상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쓰더라도 현지 음식을 한 번씩 좀 검색을 해서 사 먹고 했었더라고요. 좀 지쳤을 땐 사 먹는 위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조금 여행이 조금 덜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과연? 결국 여행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결국 삶의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도 또 하나의 삶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목표, 지향점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에서도 역시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여행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관광지를 찾기보다는 관광지가 아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보고 그 나라의 공기를 마셔보자 그 나라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자 라는 것이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첫 그 나라인 그 프랑스의 파리에 갔을 때도 개선문이나 에펠탑에 대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그 풍경이 훨씬 더 굉장히 커다란 선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펠탑을 가야지, 개선문을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었다면 실제로 그런 감동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육중하고 거대한 영화 속에서 보았던 문, 갑자기 금빛으로 하늘을 수놓으면서 반짝이는 어떤 거대한 탑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좀 전율이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적으로 만나는 풍경들이 훨씬 더 여행을 여행답게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유럽이 교통비, 항공권이 많이 비싸게 하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행에 대해서 로망이 있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분들은 떠나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꼭 가라고
예, 갔다 오고 나서 삶이 크게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수중에 퇴직금이 좀 있으면 네 한번 떠나보시기를 저도 그때 퇴직금이 6년 8개월 일한 퇴직금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돈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갈 생각을 했던 거지 만약에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 여유가 없었으면 저는 못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 여행에 대한 기회가 그렇게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책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뭐 책 인세가 좀 더 들어오고 이래서 여윳돈이 생긴다면 또 떠날지 모르겠지만 꼭 여행을 떠나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받아서 퇴직금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